자, 3월 운세죠. 갑진년 정묘월. 자, 이번에는 경금일간 그리고 신금일간 이 두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보면서 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자, 갑진년이고요. 그렇죠? 갑진년. 그 다음에 이제 정묘월이죠. 경금일간. 먼저 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이제 천간지지 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천간이 간목일간에게 이제 경금일간에게 연의 간목이고요. 그렇죠? 이제 월에는 이제 정화인데 편제, 정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단순하게 십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죠. 그죠? 십성 갖고 편제고 정관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름만 괜찮다. 이름만. 정관 좋은 이름이죠. 편제 좋은 이름이죠. 이름만 괜찮다. 그렇죠.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원리적으로 경금일간하고 좋은 천간 조합은 이제 병화 입장, 여기 위에서 본다면 정화가 나와 있는데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좋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아니라 을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운에 반대적인 기운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경금이 이제 열매라고 얘기하거든요. 경금은 이 경금 열매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게 병화라고 그랬잖아요. 병화가 뭐냐면 태양이거든요. 태양의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 성장하는 게 열매죠. 그건 자연의 기운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정화는 뭐라고 그랬나요? 정화는 복사열, 열이죠. 열. 따뜻한 열을 의미하는 거니까. 정화 복사열이 경금 열매를 성장시켜서 열매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검증에 들어가 보면 진실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정관이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이제 사주를 보는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평관은 나쁘고 뭐 일단 정리는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경금일간하고 간목하고 정화는 요 관계는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금에게 이달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어떻다는 얘기냐? 이렇게 다르니까 어떻다? 나쁘다라는 단순하게 말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르니까 어떻다는 건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경금은 어떻게 이달에 타협해야 되죠. 타협하면 또 조율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조율하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러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죠. 물러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약간 이런 어떤 그런 피곤한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자체의 의미로서, 물론 이제 이 자체가 뭐 정관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내용을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구체화된 내용까지 얘기하면 또, 물론 이 밑에서 운으로 다 얘기합니다만은, 아무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천간이라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적인 부분, 일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일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거는 지지에서 이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지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지지로 넘어가서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경금일간이 이제 묘목을 보고, 묘를 만난 거니까, 자, 12운석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12운석으로 태지라고 그러죠. 태지. 자, 이 태지 요거는 뭐냐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요. 태지라는 자체.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를 해보면,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전문 직종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직장인, 아니면 사업자는 이달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일에 대한 성과가 좀 저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심리가? 욕심을 내게 돼 있죠. 욕심내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요거 좀 보는 건데 천간을 받고 지지를 받고 요걸 보는 건데 그리고 이제 진년하고 묘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진년하고 묘월 관계를 볼 필요가 있죠. 이 둘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간 입장에서 지금 경금 일간 입장에서 보는 거 뭐 정제니 정관이니 뭐 이렇게 식상관이니 뭐 이런 부분을 보는 자체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환경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지라는 자체에서 보는 거는. 그래서 연과 월이 만나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진토와 묘목이만 서로 간에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압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식으로 그래 변형이 이루어지냐.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진이 묘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 해라고 해. 형충파해 할 때 해라고 하죠. 해. 이 해라는 자체는 방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방해한다. 요 자체 이제 의미가 있어요. 형충파해 할 때 해. 그리고 또 이걸 또 뭐라고 또 하냐면요. 이 천이란 말 혹시 상천. 이 상천이라고 하는데, 이 뚫을 천자거든요. 이 자가. 뚫을 천자. 그러니까, 구멍 낸다 할 때. 자, 그리고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진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묘를 만나서, 묘가 와서 어떻게 방해한다. 구멍 낸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 구멍 내고 방해한다는 정도의 에너지인데, 다시 보면 또 이게 뭐, 묘와 진이 또 방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심각한 방해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불편한 정도의 방해. 그래서 뭐 충이라든지, 그렇죠? 뭐 형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방해적 요소하고는 다 색깔 자체 아예 바꿔버리거나 막아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정도의 방해는 심각한 방해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소 뭐냐면 진년의 결과가 좋은 사람, 진년이 좋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묘월이 어느 정도 성취,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고 결과도 좋은 형태로 나올 수는 있는데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거죠. 일간에 따라서 이런 성취도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요. 일주별 운세를 보죠. 일주별 운세. 일주별 운세를 볼 때 이제 좀 주의할 게 있죠. 제가 미루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경인, 경호, 경술.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죠. 바로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경신, 경자, 경진. 이제 말하자면 이 둘은 4개씩 묶여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간이더라도 경금일간, 같은 경금일간이라 하더라도 전혀 달리 작용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여기는 이제 상하적 개념이죠. 수와 하니까 뭐 이렇게 맞는 건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풀어가니까 요 관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경인, 경호, 경술, 일주 요 세 일주는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세 일주가 묶음적으로 얘기할 때 이 세 일주는 이달의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새로운 기능 기술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다. 실속을 챙기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세 일주가 갖는 어떤 특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각 핵심 내용, 일주별로 핵심 내용만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일주부터 보면, 경인일주는 사적인 모임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좀 자주 하는 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외부 활동이.
그리고 이제 그 재무로는 고정수익, 외적으로 부가수익이 이런 게 좀 늘어난다. 뭐 투자 수익이라든지, 그죠? 보상금이나 후원금 이런 수익이 늘어나는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경오일주를 보면 문화예술 이런 쪽, 디자인 쪽 그런 업무, 그런 사업, 아니 오락이라든지 융 관련 그런 업종은 이달에 성장한다, 발전한다. 그리고 이성운을 보면은 남녀 모두 그 이성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뭐가 따라오겠어요? 빈번하면 당연히 구설수가 따라오죠. 구설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술일주를 보면 경술일주는 이달에 그 이동운이 있는데, 이동이 계획된 이동이 있고 갑작스런 이동이 있어요. 이를테면 좀 갑작스런,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계획이 생겨서 이동하는 형태니까, 이 이동의 형태가 뭐냐면 이제 직장이 바뀌기도, 갑작스런 직장 변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그 뭐 공무원인데, 아니면 뭐 대기업 다니는데 갑자기 직장 변동이 올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업무가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업무 현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 따라서 그런 변화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사이즈가. 안 그러면 이제 출장이라든지 파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날에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또 소비 지출이 많은 달이니까 지출 관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경신, 경자, 경친 일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경인, 경오, 경술 일주하고는 아까 얘기했죠. 운세 방향이 좀 많이 다르다고 그랬죠. 같은 일간이다 하더라도 운세가 다르다는 거 아까 얘기를 했고요. 일단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경신, 경자, 경진 일주는 이달에 핵심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일을 서둘러서 벌리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하던 일을 바꾼다든지, 일종의 말은 이제 변덕을 부리는 거죠. 이거 집었다 저거 집었다 이런 거. 결국 이건 어떤 거예요? 돈 나가는 일이다. 주의하시고요. 자, 일주별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경자, 경주일 세 일주는 그 자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죠. 자,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자,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명예도 좋아진다라고 봅니다. 정작 실속이 약하다. 자, 감투 쓰는 일은 이달에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그리고 이달에 또 가족이라든지 윗사람에게 의지할 일이 생기는 달이죠. 의지하려면 그걸 뜻이 평상시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자 일주를 보면 이달에 남의 말을 들어서 손해봅니다. 남의 말 들어서 좋을 때가 있어요. 일단 남의 말 들으면 손해봅니다. 투자를 한다든지 남의 말 듣고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남이 나한테 공격하는 형태, 남이 나한테 다치게 하는 형태, 남이 나한테 오래 힘들게 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진일주죠. 경진일주. 경진일주로 보면 직장인은 이달이 이제 성과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인정도 받는 달이고, 그리고 또 승진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달에 이제 갑작스런 이성운이 자꾸 나와요. 자꾸 끝나면 나오고, 아니면 만나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소개팅이 들어오고, 목이 터졌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근데 길게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만나시기 바랍니다. 재미삼아서 그냥 대충 만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달에 만나도 이렇게 좋은 인연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있어요. 이달이 말고 다음 달. 이달에 만났다가 어느 정도 친해졌다가 다음 달에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경진일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경금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바로 신금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에 이어서 자, 신금일간 알아보겠는데요.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준비된 거. 자, 내용 보면, 자, 신금일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갑진년 정묘월을 만난 거죠.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 천간을 보면 연의 갑목, 월의 정화. 이렇게 돼 있죠. 갑목은 정제, 정화는 편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연부터 보면 연의 갑목이 정제니까 일단 좋죠. 정제니까 좋죠.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제라서 좋기보다는 원리적으로 봤을 때 신금이 갑목을 보면 신금 씨앗의 꿈과 희망을 미리서 본 거죠. 신금은 씨앗, 종자용 씨앗이라고 그러죠. 씨앗이 싹이 난 거죠. 그게 뭐예요? 뿌리, 갑목은 뿌리야. 그래서 신금과 신금의 미래가 갑목이죠.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 그리고 정화는 뭡니까? 정화는 이제 편관 그러죠. 신금이 이거 아주 편관, 아주 안 좋게 얘기하죠. 보석을 불로 녹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 십간론에 나오는, 물상론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죠. 자, 신금이 정화를 보면은 편관, 그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화는 뭐라고 그러죠? 정화는 복사열이죠. 복사열이니까 이제 기토가 이제 보온토인데, 토양에 따뜻한 열을 품고 있는 게 정화죠. 복사열. 그래서 이 신금이 시종자니까 시종자의 껍질을 분해해서 새싹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정화 편관이 신금의 두꺼운 씨앗 껍질을 어떻게 해요? 따뜻한 열로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유도하는 거니까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평반작용이라 맞는 거예요. 평반작용이라는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신금을 자극하니까. 그런데 그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편관을 봤으니까 아주 안 좋다. 안 좋은 쪽으로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천간에 있는 기운들은, 천간은 이제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니까 이제 동기나 실마리, 어떤 동기가 되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인 결과는 일단 지지에서 어떤 결과적인 물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를 반드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지를 잠깐 보면은, 자, 지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신금일간이 이제 묘월을 본 거죠. 묘월을. 그죠? 묘월을 봤으니까. 12운성은 이게 뭐라고 그래요? 절지라고 그래요. 절지. 자, 물론 이제 이게 음일간이니까 음간 12운성 절지는 이제 음간 12운성은 양간 12운성하고 양간 12운성 작용하고 좀 약간 해석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신금일간은 묘월에 많은 변화가 있죠. 묘월에. 그게 뭐냐면 이제 해석적으로 얘기하면 직장 변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바뀌기도 하고요. 이사나 이동 이런 식의 변화가 나온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있죠. 지지를 볼 때. 지지를 볼 때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를 반드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묘와 진이, 이제, 진년이 묘를 만난 거죠. 이 둘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일간 입장에서 보는 운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환경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환경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연과 월이 만나서 둘 간에 압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이제 진이 묘월이 왔으니까 이 둘 간의 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서 압력이 발생해서 기운이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살짝 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 해라고. 형충파해 할 때,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해는 이제 방해하지 않았던 그런, 방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형태죠. 이 형이라는 자체는 그야말로 있잖아요.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해라는 거는 약간 이제 방해요적 요소니까,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거냐, 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또 방해한다 하더라도 이제 구멍 내는 정도의 방해예요. 그게 뭐냐면, 구멍 낸다는 상천. 요거를 해를 또 뭐라고 해요? 상천이라 그래요. 구멍 낸다 할 때, 천자. 그래서 이 구멍 내는 정도의 방해하는 그런 형태니까 그렇게 심각한 방해로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진년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달에 다소 좀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성취는 이루긴 이루지만 부족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이론적인 부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 뭐냐면 다음에 뭐예요? 요거 일주별 운세입니다. 자, 일주별 운세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일주별 운세는 자, 사이클의 관점에서 두 가지 나눠서 크게 나눠서 본다는 거죠. 해묘미, 그러니까 신해, 신묘, 신미일주. 이거 이제 이게 가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신사, 신유, 신축일주가 가는 방향이 다르죠. 양쪽 이렇게 좌우 방향으로 서로 간에 가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세도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일주적 관점에서 크게 보고요.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묶음식으로, 세 개씩 묶음식으로 다르고요. 또 각자 개개인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각자 일간과 이렇게 묶음식으로 보는다. 그러니까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만 봤을 때 한계성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달에, 요거, 신해, 신묘, 신미일주는, 이 세 개 묶음 일주는 어떤 거냐면, 하는 일은 많은데, 이제 결과가 좀 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헛수고하는 일도 있으니까,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구분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신해, 신묘, 신미일주, 이 세 개 일주 한꺼번에 개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해 일주도 보고요. 신해 일주는 재물 욕심이 좀 커지는 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충동적인 투자가 염려됩니다. 그러면 바로 금전손실 운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사나 사업자는 유흥이나 요식업 아니면 오락이라든지 문화 예술 관련 업종은 발전하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신묘일주로 보겠습니다. 신묘일주는 자신감은 좋은데 자신감은 좋죠. 근데 자만해서 문제가 됩니다. 대인관계 이달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성운을 보면 신묘일주 이성운을 보면 남자는 원만합니다. 이성운은. 여성은 이달에 다툼이나 갈등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달에 특히 소비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불필요한 지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묘일주를 보면 신미일주죠. 신미일주를 보면 이달에 외부 활동이 많은 달이죠. 취미나 모임 그리고 단체 가입 이런 거죠.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이달에 매출이나 실적이 좋은 달이니까 이럴 때 또 이런 좋을 때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자, 다음에
요거 신사, 신유, 신축일주로 들어가 보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신해, 신묘, 신미일조 운세 방향이 다르다고 그랬죠.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많이 다르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 신유, 신축일조 이달에 기존에 하던 일이 바뀝니다. 방향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달에는 외형적인 발전보다는 내적인 능력을 기르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신사일주부터 얘기를 하면, 신사일주는 이달의 핵심이 뭐냐면 배려하는 게 미덕이다. 손해보는 듯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욕심은 금물. 주변이 잘 되면 나도 덩달아서 잘 되는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 나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재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주로 이제 부가수익이라고 그러죠. 주로 이럴 때는 용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름 이제 보상금의 형태로 후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축의금 뭐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신축일주로 들어가면요. 신축일주는 이달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살짝 기대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가장 어찌 보면 편한 건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살짝 기대 가는 거. 원래 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끌어안고 갖춰야 돼요. 그렇죠? 잘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끌어안고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달에 신유일주 자존심 좀 내려놓고요. 부탁도 좀 해보고요. 아부도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면 기인도 생깁니다. 신유일주. 자존심 때문에 그러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답답했던 재문운도 이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축일주를 보면, 신축일주는 이달에 이래저래 좀 분주하다. 이래저래 분주하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바쁠 때 정신 차리면, 그쵸. 대박내는 일도 있습니다. 바쁠 때, 뭔가 정신없을 때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중요하죠. 가만히 편안할 때 있잖아요. 대박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보면 막 굉장히 어떤 어수선할 때. 그래서 이제 난세 때 영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정신없이 바쁠 때 있잖아요. 그때 큰 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디 가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는 신축일주, 뭐, 자신 생각보다는, 외부 정보라든지 타인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대박의 소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신금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